리쌤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저 옷만 입고 나갈게요. 네 오케이. 탐쌤. 탐쌤. 안녕하세요, 탐쌤. 안녕하세요, 네. 쌤. 최근에 제 친척 형이 네. 오른쪽 어깨 수술을 했거든요. 오른쪽 어깨에 석회가 끼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최근에 40대, 50대 연령대가 좀 어깨 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요즘에 30대 분들도 좀 많이 하시고 뭐 운동하는 친구들은 10대 때, 20대 때도 네. 어깨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어깨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깨 방금 말씀하신 뭐 석회라든지 뭐 근육이 찢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부상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내가 뭐 자세를 잘못 잡았다든지 평상시에 아니면 뭐 팔을 근육이 약하다든지 뭐 이런 이유들을 보통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어깨 재활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희 다맨리 재활극장에서 말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좀 얘기를 좋죠.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유독 이 몸을 사용을 할 때 어깨를 자주 이제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또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네, 맞아요. 네, 그게 뭐 본인이 막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몸이 긴장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때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리쌤이 하신 것처럼 이제 옷을 입을 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하지 못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숙련을 통해서 옷 입는 것이 이제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들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긴장이 유독 어깨로 많이 나타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어깨로 네. 더 긴장이 나타나신 분들이 유독 있군요. 그렇죠. 그게 뭐 허리로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골반 쪽으로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유독 어깨가 자주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에서 뭐 싸우시거나 아니면 저희도 많이 싸죠. 네, 아니면 뭐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 나와 네. 뭐 관계가 안 좋아서 뭐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네, 뭐 네.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몸도 같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긴장된 상황이 되면 우리 몸도 같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몸하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몸이 긴장을 할 때 이때 어깨가 유독 많이 긴장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깨에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그 시리즈별로 다루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어깨가 어쨌든 자주 긴장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물건을 줍거나 네. 아니면 뭐 가방을 들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말린다든지 뭐 이럴 때 계속적으로 어깨가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어깨에 계속 외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손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계속 긴장이 그쪽에 집중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가 특별히 뭔가 어깨를 막 잘못 쓰거나 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어깨가 막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죠. 뭐 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뭐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심하다든지 네네네. 특히 우리가 잘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 굉장히 좀 두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보면은 아까 그 친척형분처럼 네, 친척분. 뭐 석회가 있다라든지 어떤 염증이 분들은 생겨요. 맞아 염증이 있다라든지 인대가 파열됐다라든지 또는 근육이 찢어졌다라든지 뭐 이런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사실은 재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 약해진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또 그걸 안정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원인을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재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미리 또 예방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맞아요. 네. 그거를 뭐 나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네. 또 내 자녀들도 예방을 시킬 수 있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좀 요소고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깨 수술을 하시고 나서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밴드 운동을 좀 많이 하시죠. 밴드를 이렇게 뭐 당긴다든지 네네. 아니면 옆에 매달아 놓고 네, 이렇게 당긴다든지 네, 뭐 이런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맞아요. 뭐 수건 가지고서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막대기 운동도 하고. 네, 그렇죠? 가동 범위를 운동을 하시고 네. 뭐 이런 동작들을 하시는데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해 맞는데 근데 나한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사실 앞서 말했던 그런 긴장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깨가 계속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깨 안에 외상이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수술하시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연히 수술을 하신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수술을 잘 했겠죠. 이제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그렇죠. 이어붙이고 또 관절을 잘 맞춰가지고 또 수술을 잘 하셨겠지만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재활을 할 수 있을지 네.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재활 운동을 알려드리는 코너니까 네.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재활을 알려드리고 올바른 이제 운동 또 아주 기초적인 운동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오른손 잡이신데 오른쪽 어깨 수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운동을 준비해봤거든요. 그 오른손잡이신데 오른쪽 어깨 수술하면 진짜 답답하시거든요. 그렇죠.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운동을 네.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운동으로 그래서 한번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가보시죠. 저희 인더비기닝 재활운동센터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재활극장 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발기기에서 하네요. 네. 어깨가 이제 막 수술하시고 나게 되면은 이 조직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어깨에 이제 이런 조직들도 불안해지고 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맨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재활을 할 시기가 어느 정도 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물론 팔을 이렇게 움직여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지탱하는 연습을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지탱하는 연습을. 그래서 오늘 좀 지탱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어떻게 하냐면 양손을 어깨 넓이 정도보다 살짝 넓게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바닥을 지지를 해주실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더 넓게 하셔도 되고 좁게 하셔도 되는데 이 어깨 넓이 정도까지 오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한번 해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몸을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내려보실래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한 요 가슴뼈죠. 요 흉골을 들어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등이 약간 구부정해도 괜찮으니까 내려서 하시기보다는 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걸 딱 들게 되면 이 어깨라든지 뭐 이런 데가 좀 당기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올 거예요. 이 몸을 들기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하실 거냐면 다리 있죠?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옮겨 볼게요. 앞으로 옮겼다가 뒤로 뺐다가 반대쪽 다리를 앞으로 옮겼다가 뒤로 뺐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네, 다시 왼다리 앞으로, 왼쪽 다리 뒤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양팔이 네. 내 몸을 엄청나게 잘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몸을 잘 지탱을 해준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네. 다시 옮겨 볼게요. 네. 다리 앞으로 갈 때, 자, 뒤로. 그렇죠. 팔에 힘이 버텨줘야 되네요. 그렇죠. 네. 내 팔이 내 몸을 하중을 지지하는 이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요 손목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팔꿈치를 대고 하셔도 돼요. 한번 팔꿈치를 대고 해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가슴을 똑같이 밀어주시고요. 그리고서 다리를 하나씩 앞으로 해보세요.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오케이, 맞아요.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어깨를 지지하는, 내 몸을 지지하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내발기기 특집이네요. 네. 오늘 특별히 4족으로 아, 예.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이 내발기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거든요. 대부분 재활을 할 때는 이 내발기기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잘 해야지만 나중에 뭐 스쿼트도 할 수 있고 런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이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해볼 건데, 자, 오른손잡이인데 이 오른쪽 어깨가 다치게 되면 물론 지지하는 연습도 해줘야 되지만 이게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어깨를 수술하신 분들은 이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 수술하고 나면 또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힘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오른쪽 어깨로 많이 가져가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냐면 다리에다가 힘을 좀 주는 거거든요. 네. 자, 뒤로 천천히 앉아 보실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다리, 양쪽 다리에 힘이 좀 들어오시죠? 네, 힘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다리에 힘이 안 들어오면 발을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은 이게 다리 힘이 좀 잘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네. 발을 이렇게 붙여서 하시면은 힘이 좀 잘 들어오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팔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실게요. 들어볼까요? 네. 자, 오른팔은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짝만 뻗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리쌤이 느끼셨을 때 이 오른팔에 힘이 많이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별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오른팔이요? 네. 팔에 힘 들어가는데 네. 뭐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그렇죠? 네. 왼쪽은 지지를 잘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른팔을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 근육들이 너무 긴장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이 다리, 양쪽 다리와 이 왼팔에다가 내 몸 하중을 실어 놓은 상태에서 이 팔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팔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자, 팔을 앞으로만 하지 마시고 뒤로도 해서 내 허벅지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렇죠. 다시 앞으로, 다시 뒤로. 그렇죠. 엄청 편안하죠? 네, 좋아요. 네. 옆으로도 해도 되나요? 옆으로. 네, 옆으로 하셔도 돼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도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약간 좋아요. 팔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바닥을 닦는다든지 이럴 때 이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자세를 하게 되냐면 뒤로 되면. 우리가 손으로 걸레를 잡고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팔에 힘이 들어가면 이 걸레를 움직일 때 엄청 팔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다른 힘들을 이 다리나 이 왼팔로 몰아주고 그 상태에서 안정성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오른팔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른팔을 잘 쓰기 위해서는 오른팔에 너무 과도한 긴장이 없어야 되고 그 긴장이 없으려면 다른 팔다리에서 그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했을 때 팔을 움직일 때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른손 잡이면서 오른쪽 어깨를 수술하신 분들은 지금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동작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단계적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어깨가 조금씩 긴장을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두 가지를 하시면 엄청 재활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네. 네, 한번 오늘 이 운동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거 운동 좋은데요?
좋은가요? 이거 어깨가 제가 아까 운동 몇 번 계속 했잖아요. 네.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팔을. 근데 하면서 이게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좀 약간 쪼이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어깨가 이렇게 긴장이 좀 돼 있었는데 네. 그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균형이 잡히면서 좀 편해지는 그렇죠.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신기해요. 네. 오. 그래서 이 어깨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과 같은 이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깨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면서 그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아, 내가 좀 어깨를 잘 긴장하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 긴장도 조금씩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게 중요하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긴장이 잘 되는 사람인지 어깨가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그렇죠. 내가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뭐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수술을 꼭 하신 분만이 아니고 내가 어깨가 평상시에 아프거나 좀 불편하다 또 내가 사무직인데 좀 어깨 긴장을 좀 많이 한다 라고 좀 느껴지면 그냥 집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그냥 따라 좋아요. 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 네. 영상 보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네, 좋아지세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어깨 수술하고 나서 한 재활을 네. 좀 시리즈로 저희가 한 4편 정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쭉 이제 어깨 재활에 대해서 저희 컨셉이랑 그리고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또 운동에 관해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척형이 꼭 이 영상을 시청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좋죠. 이 영상 올라오면은 공유 딱 해주시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어깨 아프신 분들 또는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들한테 이 영상을 또 공유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한번 서로 어깨 좋은 운동을 서로 공유해 나가면서 네,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는 나누면 즐겁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오늘 하나 쏘시네요. 좋은 건 나누면 좋죠. 네. 좋죠. 재활을 재활답게 재활극장의 다멘 리였습니다. 안녕.